O2 112쪽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일과의 도시 일을 했을 때 일이라고 하면은 과학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학에서 일을 했다고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과학에서의 일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어떤 특정한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이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움직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지표가 있고 여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F가 힘인 건 다들 아시죠? 이제 F라는 힘으로 옆에서 밀었을 때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때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과학에서. 자, 그러면은 과학에서 일이 아닐 때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화학 반응이나 어떤 생각 그리고 뭐 문제를 풀거나 독서를 하거나 이런 사고적인 행동 그리고 상태나 온도 변화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학에서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일의 양을 구할 때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일단 일의 단위가 프랑스 학자 줄의 이름을 따서 J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일은 힘의 단위가 뉴턴이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는 디스턴스의 중간 글자를 가져와서 S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 단위를 이야기를 해야 되죠. 단위는 미터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단위 말고 단위보다는 이번에는 이제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자, 일은 영어로 월크이기 때문에 W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힘, force의 앞글자 F로 나타내고 그리고 곱하기 distance의 중간 글자 S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W는 F 곱하기 S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의 양에 대해서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는데 가로축이 이동거리고 세로축이 힘일 때 어떤 특정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일의 양을 구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때의 면적을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돼요. 자,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어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세로 곱하기 가로는 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아래 면적을 구한다면은 면적이 곧 뭐가 되죠? 1의 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줄이 어느 만큼의 1의 양인지 체감을 하기 위해서 자, 1줄을 나누면은 어떤 특정한 물체를 1뉴턴을 힘을 줘서 1m를 이동을 했을 때 이때 1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뉴턴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줄의 단위와 같다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중력과 관련된 거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중력에 대한 일. 그러니까 중력에 대한 일이 어떤 의미냐면은 밑으로 중력을 작용하죠. 연직 아래 방향으로. 그런데 이 연직 아래 방향인 중력을 이겨내고 들어 올렸을 때 이때 중력에 대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물체를 들어 올린 이 경우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아래 방향으로 분명히 FG라는 중력이 작용을 하지만 이 아래 치자는 그래비티, 중력을 의미합니다. FG라는 중력이 작용하지만 이 사람은 그만큼 중력을 이겨내고 위로 들어 올렸죠.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중력이 한 일. 자, 중력이 한 일에 대한 예를 들면은 아이작 뉴턴이라는 만류인력을 발견하는 과학자가 사과를 발견했을 때 이때 상황이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 중력이 작용을 하죠. 자, 각각의 중력에 대한 일과 중력이 한 일, 일의 양을 구한다고 한다면 W는 F 곱하기 자, 이만큼이 높이 H, 요만큼은 높이 H라고 한다면 F 곱하기 H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W는 FG 곱하기 H가 되는 거죠. 이번에 일의 양이 0인 경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경우 힘이 0일 때 봐봐요. 힘이 0일 때 이동거리가 뭐 있든 없든 간에 0을 곱하게 되면 일의 양이 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제가 이 지우개를 왼쪽,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으로 제가 밀고 있는데 움직이기에는 턱없이 적은 힘을 지금 제가 주고 있습니다. 힘을 작용을 했는데 이동거리가 0인 거죠. 그러면 이를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세 번째, 힘의 방향과 그리고 이동거리 방향이 수직일 때, 이게 수직인 기호거든요, 수학적으로. 사람이 물체를 들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밑에서부터 위로 올렸으니까 연직 위로 힘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로 걸어갈 거예요. 자, 힘을 준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어때요? 수직이죠. 이 수직인 경우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일을 했다고 했을 때는 힘을 물체에 가했을 때 힘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를 그때 일을 했다고 하는데, 힘을 주었을 때 힘과는 전혀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을 한 경우를 알아봐야겠죠. 일을 한 경우에도 크게 좀 두 가지로 저는 나눠 봤는데, 일단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 평행할 때, 이게 평행 기호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 기호긴 한데 지금부터라도 잘 익혀두면 좋을 거예요. 이게 평행이라는 기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에도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자, 1번 위치에 나무 도막을 2번 위치로 옮기려고 해요. 자,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힘을 줘야겠죠. 이제 F1이라는 힘을 주었습니다. 힘을 주었을 때 이동거리 S만큼 이동을 했을 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평행하죠. 평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의 양을 구하라고 한다면, 자,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옮겼을 때 일의 양은 F1 곱하기 S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쉽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 위치에서 3번 위치로 옮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F2라는 힘을 이용을 해서 높이 H만큼 등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황을 정리를 하면 2번 위치에서 3번 위치로 옮겼을 때 얼만큼 이르냐, F2 곱하기 H만큼 이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거는 약간 좀 살짝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이 평행기호에서 이 짝대기 보면 평행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옮긴다고 했을 때, 근데 이때 이동 방향은 이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힘의 방향이 이 상황에 어떻게 주어지느냐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주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과정은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 수학에서 아마 배웠을 건데, 자, 이렇게 성분을 나눕니다. 가로 성분, 세로 성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만약에 F가 5N의 힘을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 세로의 크기가 만약에 3N이 힘이 작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 가로의 힘이 4N의 힘이 작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 상황을 정리를 하자면은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옮겼다고 했을 때는, 자, 이때는 4N 곱하기 S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나요? 왜냐하면 힘의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같은 게 4N짜리 이 방향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계단이 있을 때요. 어떤 사람이 계단을 타고 올라갔을 때인데 이번 위치, 3번 위치로 어떤 특정한 물체를 계단을 타고 옮기려고 해요. 근데 이때 사람이 물체를 들 때는 왠지 위의 방향으로 힘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동거리가, 이동 방향이 사선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때는 높이가 주어질 거예요. 높이의 방향이 힘의 방향과 같기 때문에 이때는 2번 위치에서 3번 위치로 옮겼을 때 일의 양을 구하라고 한다면 F 곱하기 H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방향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 있잖아요. 앞으로 가는 방향. 앞으로 가는 방향은 위로 작용한 힘의 방향은 수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앞으로 가는 거는. 이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양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에너지가 있고 일이 있으면 서로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단위도 줄인 거죠. 서로 상호전환이 가능하니까 같은 단위를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상호전환이 가능하니까 우선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도르래를 이용을 해서 추를 위로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요만큼의 일을 작용을 해서 요만큼 높이의 에너지를 만들어낸 거죠. 지금 좀 많이 피우네요. 자, 이번에 에너지가 일로 갔을 때, 자, 이 밑에 바닥에 못을 치려고 하는데, 자, 사람이 추를 놓아버렸어요. 바닥에 있는 못을 치기 위해서. 자, 못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놓아버렸는데, 이때는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 뒤에서 설명할 건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돼서 바닥에 있는 줄을 못을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적으로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113쪽에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X55, 2번에 60줄, 3번에 1은 중력, 2는 10, 3번에 기역은 3, 니은은 30, 4번에 0, 5번에 555X. 이제 질문 없으시면은 118쪽에 1번부터 7번까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푸셨죠? 1번에 2번, 4번 2번에 4 3번에 1 4번에 3 5번에 4 6번에 2 7번에 3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면 쉬는 시간 좀 갖다가 위치 에너지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114쪽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들어가겠습니다. 위치 에너지 하면은 기호로 이 아래 숫자 P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라 해서 포텐셜의 P가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그리고 정의를 내린다면 높은 위치를 가진 물체의 에너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 공식을 얘기를 한다면 E는 9.8 중력 가속도 상수죠. 9.8에다가 뭘 곱해야 되죠? 질량. 그리고 P로 곱해야 되죠. 이것을 기호로만 나타내면 9.8 질량은 m이잖아요. 매스의 m 앞에 있는 글자에 m을 따라서 그리고 하이트 h 그래서 9.8 mh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기준면에 따른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가 라는 문제를 구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m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나무 도막의 질량이 1kg이라고 합시다. 자, 이때 기준면을 제가 (1번) 기준면, (2번) 기준면, (3번) 기준면을 해서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을 기준면을 했을 때를 한번 볼게요. 자, 공식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중력 가속도 상수 9.8에다가 질량 1kg. 자, 중력 가속도 상수에다가 질량을 곱하게 되면은 뉴턴이라는 단위가 튀어나오게 되죠. 그리고 곱하기 높이를 곱해야 되는데 이때 높이가 6m이기 때문에 6m 맞죠? 1번이니까 6m 곱하면은 58.8 뉴턴미터 즉 58.8 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준면을 2번으로 잡았을 때는 자 중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9.8 곱하기 1 뉴턴 곱하기 6m에서 4m를 뺀 2m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19.6 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번 이때는 높이가 0이기 때문에 0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보면은 그래프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이제 가로축이 질량이라고 했을 때 세로축이 높이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한 번은 가로축이 높이. 자, 다시 얘기할게요. 첫 번째 그래프는 가로축이 질량이고 세로축이 위치 에너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가로축이 높이고 세로축이 위치 에너지예요. 자, 그래서 이때 질량과 위치 에너지의 관계 그리고 높이와 위치 에너지의 관계를 구하는 건데 질량이 1배, 2배, 3배, 4배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도 1배, 2배, 3배, 4배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질량과 위치 에너지의 관계는 우상향하는 직선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질량과 위치 에너지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높이도 마찬가지죠. 높이가 1배, 2배, 3배, 4배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도 1배, 2배, 3배, 4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직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왜냐? 높이와 위치 에너지는 각각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비례하는 관계를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치 에너지의 전환. 뭐로 전환한다? 일로 전환한다. 자, 여기 막대기를 나무 막대기 꽂아놓고 위에 축을 떨어뜨릴 때 얼만큼 밀어낼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높이가 일정할 때, 높이가 일정하다는 것은 높이는 신경을 안 쓰겠다는 얘기죠. 질량과 오로지 위치 에너지를 분단해 있기 때문에 자 질량이 1배, 2배, 3배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자 위치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때 남은 도막이 밀려난 거리가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1배, 2배, 3배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질량이 일정할 때 질량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축을 떨어뜨린 높이가 1배, 2배, 3배 이렇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밀려난 거리도 1배, 2배, 3배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는 다시 추의 위치 에너지는 어떤 거로 전환이 됐다? 나무 도막에 한 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115쪽에 6번이랑 7번 푸시면 됩니다.
6번에 4번, 7번에 55x.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119쪽에 8번부터 12번까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하셨죠? 8번에 2, 9번에 3, 10번에 3, 11번에 4, 12번에 3. 질문 있으신가요? 이번에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이 아래층자 K로 나타내는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이유가 이 K가 키네틱 할 때 K거든요. 키네틱이 역동적인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운동을 한다.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아니면 운동 에너지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운동하는 물체가 지닌 에너지예요. 자, 운동 에너지의 공식이 E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질량, 물체의 질량, 그리고 물체의 속력의 제곱이에요. 속력 곱하면 안 되고 속력의 제곱을 곱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기호로 나타낸다면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운동에너지 관련된 그래프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로가 질량일 때 세로축이 운동에너지입니다. 질량이 1배, 2배, 3배, 4배 증가하면 운동에너지도 그에 따라서 1배, 2배, 3배, 4배 증가하기 때문에 이 둘은 비례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직선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 시험 문제에 그래프가 5개 주어지고 운동에너지에 맞는 그래프가 무엇인지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가로축이 속력이고 세로가 운동에너지.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이때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속력의 제곱이기 때문에 일단 한 배 곱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배가 증가하게 된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한 배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속력이 2배가 증가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이승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4배가 증가하게 된 거죠. 위치 에너지. 아니, 운동 에너지고. 그리고 속력이 3배 증가하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는 그 제곱에 이제 곱하는 게 이제 되기 때문에 9배가 증가하게 된 거고, 그리고 속력이 4배 증가하게 되면은 4배의 제곱 16배 이렇게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1, 2, 3, 4 이렇게 배가 될수록 점점 운동 에너지가 가파르게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O2는 안 나오고 아마 할탑에는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가로축이 속력의 제곱입니다. 세로는 똑같이 운동 에너지일 때 속력의 제곱, 요거 자체가 이거를 하나로 묶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 배 증가하면은 한 배 증가하고 2배 증가하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 2배, 3배 증가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 3배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속력과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속력의 제곱의 운동 에너지 관계면 우상향 치성 그래프, 즉 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느냐면은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그리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위치 에너지의 전환을 알아봤으니 이번에 운동 에너지의 전환을 알아봐야겠죠. 운동 에너지의 전환인데 뭘로 전환하는데 1로 전환하는 겁니다. 자, 이런 수레가 있는데 이 수레의 질량이 m이고 속력이 v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나무 도막을 부딪혀서 이 나무 도막을 얼마나 밀어낼 거냐 이걸 보는 건데 우선 속력이 일정할 때 속력을 안 본다는 거죠. 질량이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증가할수록 밀어내는 거리도 똑같이 1배, 2배, 3배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배, 2배, 3배가 증가를 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1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일정할 때를 질량이 일정할 때 그러면 속력이 1배, 2배, 3배 증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유연한 거리가 자, 이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속력이 1배 증가할 때는 운동 에너지가 1배 증가하게 되고 2배 증가하게 되면 4배 증가하고 속력이 3배 증가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9배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1로 전환이 되면서 밀려난 거리가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1배 증가할 때는 1배 밀려나고 2배 증가할 때는 4배, 3배 증가할 때는 9배가 밀려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뭘로 바꿀 수 있느냐면은 나무 도막에 한 1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0쪽에 13번부터 19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